정혜민 사장은 플레이 위드 이렇게 해주셨고, 김민 매니저 덕산 하이메탈. 네, 덕산 하이메탈 또 먼저 들어가겠네요. 어제 이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는 와중에 가장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던 업종이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어저께 이제 뭐 코리아 서키트가 또 고점을 뚫었고, 심텍, 대덕전자 지금 뭐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해성 DS가 또 한 3,500억 정도 또 반도체 기판 쪽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좀 무겁게 움직이던 해성 DS가 어제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덕산 하이메탈도 이 반도체 기판과 관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어저께 한 5, 6%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요 회사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일은 반도체 이제 패키징용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솔더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한 이제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요게 이제 반도체 기판을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회로들을 연결을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솔더볼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주 작은 이제 그 동그란 그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솔더볼이고 요걸 이제 가장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덕산 하이메탈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MK전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솔더볼도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판 풍기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풍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반도체 출하량은 계속 좀 늘어나야 되고 설비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금 지진 때문에 공장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대만은 뭐 코로나19라든지 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반도체 기판 생산하는 기업들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일부 과점 형식의 이제 그 반도체 기판 몇몇 개 기업들이 거의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를 필두로 그 아래쪽에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거의 이제 과점 형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일시에 늘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판 쪽은 계속 지금 쇼티지가 올해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저는 계속 지금 쇼티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요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물들어 왔다. 그냥 주문이 폭주를 하는데 그 주문을 이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호황 사이클이고 실적도 너무너무 좋다. 뭐 그러다 보니까 덕산 하이메탈 역시도 이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솔더볼 생산과 출하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작년에 사실 실적이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4분기 때 일시적인 이제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급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가 사실 어닝 좀 쇼크 정도 수준으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는데 외형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500억대 불과하던 회사가 900억대로 지금 작년 연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올해도 이제 외형 성장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CBGI 패키지 기판용 이 마이크로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군데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솔더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 뭐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의문부호가 좀 작년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패키지 기판 가격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더볼 가격도 원가가 상승한 걸 판가에 바로 그냥 전이를 지금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00억 이상은 아주 무난하게 달성이 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점수를 좀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요 회사가 조금 재밌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 회사가 이제 인수한 기업 중에 자회사 중에 하나가요. 덕산 랩코어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네. 요 회사가 방산 전문 회사예요. 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로호, 누리호의 위성 항법 장치를 공급한 회사가 덕산 이제 넵코어스라는 자회사거든요. 넵코어스. 네, 넵코어스. 그러니까 지금 덕산 하이메탈은 자회사로 지금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있고 또 비상장 회사지만 덕산 넵코어스라고 하는 방위 산업체, 특히나 지금 우리 국책과제들 뭐 위성 항법 장치라든지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공격용 드론 이런 것들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덕산 하이메탈을 반도체 기판 쪽과
그리고 방위 산업 쪽과 관련해서 또 같이 조금 연결을 시켜서 보신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좀 이미 강하게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특히 장 막판에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조금 뻗어 나갔는데 19,000원에서 19,3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뭐 자리를 안 주면 며칠 기다리시면 분명히 눌림목이 한번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요 밴드 안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는 덕산 하이메탈. 네. 내용은 이제 자회사가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덕산 랩코어스. 네. 네, 여기가 네. 독특한 분야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내용 쭉 나오시니까 한번 훑어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은 이벤트가 있나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가가 왜 이렇게 높아요? 김영민 매니저 효과인가? 네. 하여튼 김영민 매니저가 뭐 얘기만 하면 저렇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정해드린 밴드 안에서 가격을 만약에 안 준다면 월요일 날 제가 또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릴 그래요. 테니까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고생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날 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경민 수장은 뭐 독특한 기업인데 플레이 위드? 게임주를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볼까요? 어제 코인 시장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뜨거워요? 뭐 불씨가 죽지 않은 것 같네요. 어제 우리 일발장전에 뭐 비덴트 했었구나. 예, 비덴트 좀 뜨거웠죠. 뜨겁고. 네. 예. 그래서 플레이 위드는 내용이. 네, 일단 딱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좀 잘 가다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모멘텀 콜 차원에서 한번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좀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딱 보면 이제 사모 투자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좀 게임주 주가를 만들었었던 과거의 공식들이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상의 요인이 또 뭐 한두 달 앞으로 좀 다가왔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치고받는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제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랐어요. 뭐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상 모멘텀은 단일 모멘텀입니다. 이제 씰이라는 그런 그 캐주얼 게임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했던 이제 게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모바일 출시를 좀 앞두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1분기쯤에 좀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이유가 요거를 이제 P2E 게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론칭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서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점 대비는 뭐 40% 가까이 좀 하락을 했다가 네. 지금 뭐 바닥 대비 한 30% 올라온 거라서 뭐 그래도 아예 뭐 이렇게 부담이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주가의 모멘텀은 잘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달에 이제 대만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론칭이 시작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 게임주는 이제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클리셰가 있잖아요. 모멘텀을 가져가는 그런 공식적으로 있는데 과거에 성공했던 PC 게임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PC게임의 유저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많은 과금과 또 흥행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이제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빵 하고 큰 그런 이제 속도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씰이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NFT 그 P2E를 붙여서 이제 돈 벌 수 있는 게임으로 좀 이렇게 다시 모바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수긍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안 모바일 이후에 로안 M 이후에는 사실 신작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스팀이라는 그 밸브 코퍼레이션과의 협업도 지금 PC방 사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이제 뭐 이 손절가나 또 좀 수익이 났다면 익절가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만에 이제 이걸 먼저 출시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대만에서 해외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뒀어요. 거의 이제 네.
850억 이상의 수익을 좀 냈었던 이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럼 대만에 한번 먼저 내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게임 자체가 이런 막 칼싸움 뭐 여기에 좀 지쳐 있는 유저들이 이제 그런 MMORPG에서 다소 좀 캐릭터 위주로 가는 그런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까 좀 이런 칼싸움하는 그런 게임들보다는 NFT와 P2E를 적용하기가 조금 수월한 점이 있어요. 또 캐릭터가 또 그 토큰화하기가 뭐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00원 정도부터 기관 수급이 좀 만들어낸 그런 좀 속도감을 좀 감안한 이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건 제가 이제 가격 알려드릴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과 좀 의미 있는 지지선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입 수준은 뭐 지금 13,000원 이하 정도면은 뭐 모멘텀을 쫓아가는 종목 공략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이었던 16,000원 뭐 사실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전고점 정도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은 기관 수급이 유입됐었던 11,000원 정도 잡고 일단 이런 소위 말하는 변동성 종목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바닥 대비 올라왔어요. 네. 네. 그래도 뭐 내용이 살아있다 이 내용이고 흔히들 많이 얘기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경민 차장이 그래도 새롭게 네, 신선하게 시가총액 1,1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네. 내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게임의 형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겠고 가격 전략은 참고하시라고 또 화면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